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교재 614쪽입니다. 그럼 상임법은요, 2002년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없죠. 월드컵이 있던 해였어요. 그죠? 이때 제정 시행됐습니다. 월드컵이 있던 해, 이게. 자, 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요,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주임법을 베꼈어요. 주임법을. 그러니까 주임법을 골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법은 주임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만 정리하면 돼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하면 되는데, 그럼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법은 2002년도 월드컵이 있던 해 제정 시행되면서 국민 경제 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제정 시행됩니다. 이때 상임법은요, 상가건물 임대차에 하나 적용합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목적 건물의 임대차에 하나에 적용합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이 임차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아예 보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사업자 등록 무조건 돼 있어야 돼요. 돼 있어야 되고, 영업목적 임대차야 돼요. 그럼 영업목적으로 이 건물을 임대차를 해야 되니까 동창의 사무실이나 종친의 사무실은 영업목적이 아니죠. 적용이 없고요. 교회 있죠, 교회. 교회는 영업목적이 아니에요? 아니죠? 영업목적 아닙니다, 교회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목사가 직업이라면서요? 그죠? 목사가 직업이라 하던데, 직업이라 하래, 직업. 목사가, 이게. 그러니까 영업 목적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엊그제 성탄절이라고 다들 다녀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나도 교회를 꽤 오래 다녔었는데, 지금은 안 다닙니다. 나는 뭐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겠죠. 내가 그랬거든. 우리 어머니를 딱 2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근데 그냥 모셔가셨어. 그래갖고 그 뒤로부터 교회 안 가. 이제. 안 갑니다. 그래갖고 그 뒤로부터 내가 이제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지. 근데 그때까지는요, 담배도 안 폈어요. 당구도 안 쳤습니다. 술도 잘 안 먹었어요. 물론 술은 못 먹지만. 그랬었는데, 그 뒤로 나서 이제 다른 세상을 살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래요. 교회는 영업 목적이 아닙니다. 적용이 없어요. 자, 다음 이제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써야 되겠죠? 똑같죠. 아까 우리 주택에서는 주된 부분을 주거용으로 써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미등기 전세, 상가 전세 적용됩니다. 주임법도 똑같죠, 이거? 주임법에서도 주택임대차도 미등기 전세 적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일시사용 상가임대차예요? 여기는 적용이 없죠. 똑같아요, 주임법하고. 그 일시사용 상가임대차는 뭐가 있을까? 그 땡처리하는 장소 얘기 많이 하거든요. 땡처리는 일시사용이 맞긴 맞죠. 근데 그 땡처리 장소는 사업자 등록이 거의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럼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다면 무조건 그 임차인은 보호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시사용 상가임대차는 적용이 없고요. 근데 이거는 국민 경제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인에게도 적용되는 걸로 보여요. 주임법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법인이면 적용 없다 그랬죠.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상가는요, 보증금 제한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주의해야 해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보증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했잖아요. 그러면 그 임차인을 보호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갖고 보증금 제한 규정이 서울특별시잖아요. 여기는 9억을 초과하면 안 돼요. 9억 이하로 와야 돼요. 그래야 전면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9억을 넘어서면 일부 규정만 임차인이 보호받아요. 그 다음에 과밀억제원요. 여기는 6억 9천 초과하면 안 되고요. 광역시는 일단은 5억 4천 초과하면 안 되는데, 광역시 중에 과밀억제군에 속하는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그랬어요. 그럼 과밀억제군에 속하는 지역이 어디를 얘기해요? 광역시 중에? 인천광역시죠? 인천광역시. 이거 주민법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이제 3억 7천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가는 월세가 있죠. 월세에다가 곱하기 100하여 합산합니다. 그래갖고 지역별로 이 금액을 넘어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환산보증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환산보증금의 합계액이 서울은 9억, 과밀억정은 6억 9천, 그 다음에 광역시는 5억 4천, 기타 지역은 3억 7천을 초과하면 보호하지 않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 서울을 갖고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은 환산금액이 9억을 초과하면 안 되죠. 그죠? 9억 초과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 그러면 서울 소재 상가 임대차인데 보증금이 5억이었어요. 월세가 500만 원 있었어요. 그러면 5억에다가 더하기 500만 원 곱하기 100 한다는 얘기죠. 그럼 요 금액 얼마 나왔어요? 누가 1억이라고 그랬어요? 5억에다가 100 곱했는데 500만 원에다 100 곱했는데 어떻게 이게 5억이 나오지? 맞죠? 둘이 합치면 10억 됐어요. 그럼 이 임차에는 상인법의 보호가 전면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가는 보증금 제한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월세도 곱하기 100에 합산합니다. 그럼 이 금액 암기해야 되게 안 해야 되게는? 이건 암기해야 돼요. 나중에 암기법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9억, 6억 9천, 5억 4천, 3억 7천을 추가하면 안 된다. 그것도 월세 곱하기 100에 합계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상인법은 기본적으로 취지가 지역별로 저 금액을 넘었으면 보호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보증금 제한을 넘어서더라도 임차인이 일부 규정을 보호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615쪽 맨 밑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일부 적용이란 말 나와 있죠. 그래갖고 다음 페이지를 딱 넘기면 지금 박스 처리돼 있죠. 이 부분이 그래서 상인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서울에서 지금 환산금액이 9억을 넘어서면 보호가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보증금 서울 소재 상가 임대차인데 5억에다가 월세가 5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이 임차에는 전면적인 적용이 안 되고 요 규정만 딱 보호가 돼요. 요 규정. 그래서 우리 교재에 아주 복잡하게 써 있는데 간단합니다. 대항력 규정 보호해요. 이 임차인도 대항력 인정해 준다고요. 그 다음에 권리금 보호 규정 있죠? 이것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상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3기 차임 연체했을 때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거 상가는. 3기로 돼 있고요. 상가는. 주임법은 주택임대차 계약은 2기 차임 연체죠. 그때 계약을 깰 수 있어요. 민법에 따라서. 그 다음에 상가도 갱신 요건이 있어요. 계약 갱신 요건. 이거 보호합니다.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규정 있죠. 그 다음에 임시 특례 규정은 무시해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5가지가 주 타겟인데, 그러면 요 임차에는 상인법 규정 중에 조규정만 딱 보호가 된다는 얘기죠. 대항력 인정해주고 권리금 보호해주고 3기 차임에서 계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건이라든가 표준계약서 규정만 적용이 되고 나머지 규정은 보호하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됐습니까? 나중에 두 문자 따서 암기할 거예요. 노란색 써있죠? 이게 우리 그 원장님이 쓰는 암기법이에요. 내가 컨닝한 거예요. 일단. 그래서 나중에 암기할 겁니다. 그래서 상가는요, 보증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일단 요 규정 외에는 보호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예요. 그럼 이 얘기네. 전국에 있는 사업자 등록이 되고 영업목적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는 모든 임차인들 대항력 인정합니다. 맞죠? 권리금도 다 보호해 줍니다. 3기 차임 연체해야지 계약할 수 있어요. 나아가서 갱신 요건 다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상가 임차인. 이해되시죠? 지역에,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보호되고 있죠. 이거는. 자, 그럼 나머지 내용들 짚고 갑니다. 주임법과 비교하면서 넘어가는데, 주임법은 최단 기간이 2년 보호였죠. 상가는 1년 보호예요.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을 정했다. 그러면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겠고,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를 누구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만 주장해야 된다. 똑같고요. 임대차가 끝난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차형님 준수하는 것을 본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묵시행위식 규정 상인법에도 있죠. 비슷한데 숫자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주임법은 임대인이 계약 만료 6월에서 1월까지 2월이었죠. 상가는 1월까지 사이에요. 1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이 거절 통지 안 했어요. 그럼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 버립니다. 이게. 이때 전임대차, 동일조건, 재임대차 간주가 되고, 다만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죠. 주임법은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고 1년으로 본다. 그 다음에 임차인은 이 경우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 이통지 받았잖아요? 그럼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기억나요? 그럼 묵시행신의 경우는 월세를, 보증금을 함부로 올릴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지할 수 있죠? 똑같아요. 이렇게 되고. 숫자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주임법하고. 자, 다음 이제 넘어가면 여기도 갱신요건이 있죠. 그럼 계약갱신요건 상가에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약기간 만료 6월에서 1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의 갱신을 요구했다. 그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어요. 그럼 정당한 거절 사유가 상인법은 8가지, 주임법은 9가지인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주임법에서는 갱신요구 거절 사유에 임대인이 내가 살 거거든, 직계 좀비 속이 살 거거든, 나가라 이럴 수 있다고 그랬죠. 상인법에는 지가 영업하겠다고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8가지. 그리고 주임법에서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연체했다. 그러면 계약 거절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상가는 3기 차임 연체. 3기 차임에 달하도록 연체하지만 거절할 수 있고요. 나머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이거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몇 년을 인정한다? 10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어요. 우리 상가는 인테리어 공사 같은 거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가 임차인한테 몇 년을 보장한다? 10년을 보장한다. 10년 보장해요.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하자가 없는 이상은 10년 내에는 절대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맞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10년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갱신되는 임대차, 갱신 이후로 갱신된 임대차, 전임대차, 동일조건, 재임대차가 안정되고 임차인이 영업을 잘 해가지고 잘 돼서 갱신을 요구했죠 지금. 그러면 보증금과 월 차임은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내용이 없어요. 주임법과 달리. 주임법에서는 갱신 요건이 있잖아요. 주임법에서는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기억나세요? 갱신 요구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갱신 요구했어요. 근데 임차인이 이번엔 나가겠다고 해지 통지할 수 있었죠. 근데 상가는 해지 통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맞지. 지가 영업이 잘 돼갖고 갱신해달라고 때를 썼어요. 그래, 갱신해줄게. 임대인이 갱신해줬어요. 그리고 보증과 월세는 올릴 수 있죠. 이제 영업이 안 돼.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주거나 사나 계약기간은 지켜야지. 이게 맞죠, 법 논리적으로. 지가 잘 돼가지고 갱신 요구했으니까. 근데 주임법에서는 지가 요구를 해놓고 계약을 깨버릴 수 있다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차이가 결정적으로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해해주고. 그럼 여기서 이제 참고. 지금 같은 기간인데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6월에서 1월까지 사이에 갱신 거절했어요. 나가라. 임차인은 같은 기간이거든요.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둘이 딱 부딪혔어요. 딱 부딪혔습니다. 누가 이긴다? 임차인이 이기죠.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이길 수 있죠? 예. 있잖아요. 이번에 민법에서 오류를 범한 게 이 부분이었죠. 중과실 파손 문제였죠, 이거. 제가 항상 답지 맞추러 갈 때 민법 문제를 제가 봐요. 왜? 우리랑 겹치고 있으니까. 부동산 실명법, 주임법, 상인법. 그래갖고 항상 제가 보거든요. 문제 어떻게 나왔나, 민법에서는. 보는데 A형 77번 문제였나, 그게? 민법? 이 문제가 딱 있는 거야. 중과실 파손한 임차인은 갱신 요구를 행사할 수 없다. 이게 맞는 질문을 낸 거예요, 출제자가. 거기 오신 민법 교수님한테 내가 그랬고 바로 물어봤지. 이거 정답 잘못된 거 아니야? 갱신 요구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거기 오신 민법 교수님이 갱신 요구 할 수 없대. 중과실 파손한 사람은. 그래갖고 글쎄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강의를. 이의 신청 받아들였죠, 이거. 잘못된 거지. 갱신 요구는 거절 사유지. 갱신 요구 불가 사유가 아니에요.
삼기차임을 연체했을지라도 얼굴에 철판을 깔고 갱신 요구할 수는 있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이게 이제 법을 어떻게 보느냐 각도거든요. 이게. 근데 그분이 서울대 나왔어. 서울대법대 나왔어요. 책도 쓰시는 분이거든. 고민이 부족했지. 고민이 부족했어요. 고민해봤어야지. 이게. 그래갖고 이 신청을 받아줬죠. 내가 똑똑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잘난 척한 겁니다. 진짜로 옛날에 내가 잘난 척 한번 하면요. 진짜 그는 나는 책을 3년차부터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올해 지금 강의가 정확하게 지금 19년째 접어들었는데 3년차부터 책을 썼는데 책을 쓸 때는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많은 고민을 하는데 그때 내가 제일 고민했던 게 그거였어요. 우리 양벌 규정 기억나세요? 소고기나 보조원이 중개업무 수행하다가 징역벌금 위반행해버리면 그러면 개공한테 벌금형 때린다고 그랬죠. 이게 양벌 규정이에요. 다만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때를 들어가지 아니하다. 그러면 결격에서 이 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3년 결격이었죠. 그죠? 자, 그럼 양벌 규정에 의하여 벌금 받을 수 있죠. 그죠? 이게 과연 결격이냐? 결론은 결격이라 하겠어요? 아니라 하겠어요? 얘기 안 했나?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죠? 그러니까 이 법에 위반해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은 거는요. 자신의 행위로 받아야 돼요. 양벌 규정으로 받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를요. 지금 대판이 나왔거든요. 이게 대판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전에 나오기 전에 책을 쓰면서 나 여기를 끌어들인 우리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거 갖고 대판 논쟁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도 내가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데 야 그때 이 판례가 없었거든.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은 결격이 아니다. 이 판례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책을 쓰면서 모든 중개사법 시중 교재들이 양벌 규정이든 자신의 행위든 관계없이 벌금 300 이상 받으면 모두 결격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다. 책을 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갖고 내가 책을 쓰면서 야 이거는 무리가 좀 있지 않느냐. 자신의 행위도 아닌데 이거 다른 사람 행위로 해갖고 내가 벌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갖고 벌금 받아갖고 내가 3년 동안이나 중개업의 종사를 금지시킨다는 게 이거 무리가 있다 이거는 해석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뭐 일리 있는 얘기다. 이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판례를 사급이 다 뒤졌어요. 판례를 이 판례를 들어가갖고 다 뒤졌는데 유일하게 하급심 판결 중에 대판은 없었고 하급심 판결 중에 춘천위법 판결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춘천위법 판결에 비슷한 얘기를 한 분이 있더라고. 판사님이 판결을 내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벌금을 받은 경우 양벌균이 다 있었으니까 그때는 벌금 받은 경우는 이거는 조금 달리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낸 판결이 있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손바닥을 탁 쳤지. 와, 이 양반 정말 똑똑한 분이다. 어? 나랑 똑같네 생각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한테 내가 강력하게 얘기했지. 야, 이거 아니다. 양물균형 벌금 아니다가 하자. 그냥. 응?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 야, 우리 대학 강의 아니다. 학원 강의다. 대학이라면 책을 그렇게 쓰겠지만 학원에서 무슨 논쟁이냐. 그럴 필요 없다. 그 친구 말에 아 맞아. 네 말이 맞다. 나 학원 강사야. 그래갖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랬더니 한 2년인가 1년이 지났는데 이 판결이 나온 거야. 대판이. 그래갖고 바라자스가. 그래갖고 네가 확실히 고민을 많이 하긴 하는구나. 그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갖고 칭찬을 그때 엄청 하더라고 나한테. 그래갖고 어쨌든 이게 지나간 얘기지만 하여튼 뭐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강의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저도 주임법 엄청 고민했죠. 상임법도. 그러니까 원래 주임법 상임법은 저도 뭐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열심히 했고 이 부분은. 그래서 어쨌든 참고하세요.